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25살 청년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일찍 시작되죠.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자전거에 몸을 맡긴 채 동네 골목길을 달려나갑니다. 영희 빵집이라고 적힌 오래된 간판이 민수를 반겨줍니다. 간판의 페인트는 이미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글씨도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저 일터일 뿐이었습니다.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벌써 주인 아주머니가 반죽을 치고 계셨어요. 어머, 민수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40대 중반의 주인 아주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민수를 맞아주셨습니다. 민수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리고는 곧바로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의 하루 일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산대 정리, 진열장 청소, 그리고 손님들 응대. 가끔 배달도 나가야 했죠. 아주머니, 오늘도 크림빵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제도 동이 났잖니. 요즘 사람들이 달콤한 걸 많이 찾더라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장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빵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의 이름도 영희였거든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처음 이 빵집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조금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수야, 손님 오신다. 아침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출근길에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가는 직장인들, 아이들 간식으로 도넛을 사는 주부들. 민수는 능숙하게 계산을 처리하고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젊은이. 단골 할아버지께서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민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학업에 집중할 시간은 부족했거든요. 친구들은 이미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민수는 아직도 학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빵집은 잠시 한산해졌어요. 민수는 뒤편에서 빵을 굽고 계시는 아주머니께 차 한 잔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쉬세요. 고마워, 민수야. 너도 밥은 먹었니? 네, 아까 샌드위치 하나 먹었어요. 사실 제대로 된 식사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민수는 이런 소소한 일상에 만족하려고 노력했어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혼자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없이 자란 민수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집도 조금만 여유가 있었다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삶의 자세였거든요. 오후 2시쯤 빵집에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들어서자마자 빵집 간판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간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간판에서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손님을 기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이 빵집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주머니께 여쭤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진열장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크림빵 몇 개를 골랐습니다. 민수가 포장을 해드리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영희 빵집이라고 적힌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계산은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요. 남자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이 민수 눈에는 무척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가죽도 좋아 보이고 카드들도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거스름 돈을 들이면서 민수는 무의식 중에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문을 나서려다가 다시 한번 뒤돌아 간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빵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이 왠지 슬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정장 입은 손님만은 유독 기억에 남았어요. 왜 그렇게 간판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민수야, 오늘 수고했어. 일찍 가서 쉬어. 네, 아주머니도 일찍 들어가세요. 민수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메었습니다. 자전거에 올라타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민수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신이, 그리고 그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빵집을 찾았던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영희 빵집 간판을 그토록 애절하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 이후로 며칠간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빵집에 나가고 손님들을 응대하며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반복된 하루들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그 정장 입은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왜 그렇게 간판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목요일 오후 빵집에 단골 손님들이 차례로 들어와 북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계산대에서 바쁘게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그 정장 남자가 다시 빵집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수가 인사를 건넸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또다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오래, 더욱 애절한 눈빛으로 말이에요. 마치 그 간판 속 영이라는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진열장의 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빵집 주인은 누구인가요? 아, 사장님은 뒤에서 빵 굽고 계세요. 그분이 영희 씨인가요? 민수는 조금 놀랐어요. 손님이 사장님의 이름을 직접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성함은 다르세요. 영희는 그냥 간판 이름일 뿐이에요. 남자는 잠시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복잡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당신 이름이 영희인가요? 아니요, 저는 남자예요. 민수라고 합니다. 민수. 남자가 그 이름을 반복해서 중얼거렸어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인 것처럼 말이에요. 민수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남자는 이번에도 크림빵 몇 개를 샀습니다. 돈을 건네면서 다시 한번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민수는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남자가 나간 후 민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자꾸 자신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걸까요? 그리고 영이라는 이름에 대해 왜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이상하네. 뒤에서 빵을 굽고 계시던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민수는 방금 전 손님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 방금 나간 그 손님 말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꾸 간판을 보시더니 영희가 누구냐고 물어보시고 사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늘 밝고 여유로운 분이셨는데 이런 표정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영희가 누구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물어보시고요. 사장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어요. 민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분을 아세요? 아,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하지만 사장님의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은 서둘러 뒤쪽으로 들어가셨고, 그 후로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라면을 사려고 했는데 계산할 때 사장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민수야, 오늘 우리 동네에 대단한 사람이 왔다더라. 네? 누구요? 강태준 회장이라고,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래. 아마 텔레비전에서도 본 적 있을 거야. 민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경제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이런 작은 동네에 올까요? 그 회장님이 왜 여기 오셨대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정장 입고 검은 차를 타고 왔다더라. 동네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고 있어. 민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혹시 빵집에 온 그 손님이 강태준 회장일까요? 그렇다면 왜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작은 빵집에 와서 영이라는 이름에 대해 물어본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민수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식당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 민수야. 너도 빵집 일 힘들었지?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혹시 강태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어머니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왜? 왜 갑자기 그런 사람 이름을 물어보니? 아, 그냥 뉴스에서 봐서요. 동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높은 분들은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괜히 관심 갖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뭔가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사장님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빵집에 온 그 남자가 정말 강태준 회장인지, 그렇다면 왜 영이라는 이름에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지, 그리고 왜 사장님과 어머니가 모두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지,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그 남자가 다시 빵집에 온다면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자신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묘한 예감도 함께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피곤했지만 어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장님은 이미 와 계셨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야. 일찍 왔구나. 사장님의 목소리도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진열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어제 그 남자 생각이 났습니다. 오전 10시쯤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빵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정말 강태준 회장이 이 동네에 왔다면서? 응, 내가 직접 봤어.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사람 맞더라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우리 같은 동네? 무슨 일이 있나? 민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역시 그 남자가 강태준 회장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느 가게에 들렀는지 아세요? 글쎄, 어디 들렀는지는 몰라도 한참 동안 이 근처를 돌아다니더라고. 아주머니들이 빵을 고르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 유명한 회장이 자신들 빵집에 온 게 맞다면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수는 용기를 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 혹시 어제 오신 그 손님, 강태준 회장님 맞죠? 사장님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빵을 꺼내던 중이었는데 그대로 굳어버리셨어요. 너, 어떻게 그걸 알았니?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 회장님이 이 근처에 왔다고요.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아. 그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런 유명한 분이 우리 빵집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왜 영이라는 이름에 대해 물어보셨을까요? 사장님은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기다렸습니다. 민수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일들이 많단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런 뜻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평소처럼 일만 해. 하지만 민수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분명히 사장님은 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3시쯤 빵집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강태준 회장이 혼자가 아니라 정장을 입은 다른 남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아마 비서나 부하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가 인사를 건넸지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더욱 오래 민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이름이 민수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민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5살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민수는 조금 당황했어요. 손님이 이런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이름이 혹시 영희인가요? 그 순간 민수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그랬구나. 함께 온 남자가 강 회장의 팔을 살짝 잡으며 뭔가 속삭였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늦었어. 민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사람이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고 왜 자신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아시나요? 강 회장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야. 옛날에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강 회장은 이번에도 빵을 몇 개 샀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하면서도 계속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회,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죄송스러워하는 마음까지 말이에요. 잘 지내거라, 민수야. 강 회장이 나가기 전에 건넨 말이었어요. 마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민수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었어요. 강 회장이 나간 후 사장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민수야, 방금 무슨 이야기를 했니? 민수는 방금 전 대화를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점점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분이 우리 어머니를 정말 아시는 건가요? 민수야, 이런 일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제 일인데요. 왜 그분이 어머니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라. 내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태준 회장과 어머니가 옛날에 알았던 사이라니. 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왜 사장님은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걸까요? 저녁 9시쯤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오늘 빵집에 강태준 회장이 오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강태준 회장이요. 그분이 엄마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알았던 사이라고 하시던데.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런 유명한 분이 엄마를 아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단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도, 엄마도 참 많은 일을 겪고 살았어. 하지만 다 지난 일이야. 민수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만 하는 걸까요? 분명히 중요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강태준 회장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건넨 잘 지내거라라는 말까지. 분명히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빵집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어머니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뭔가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민수야,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강태준 회장이 어머니를 아는 사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오전 11시쯤 빵집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강태준 회장이 혼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를 건넸지만 강 회장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민수야, 잠깐 시간 있니? 네, 있습니다. 밖에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수는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사장님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빵집 앞 작은 벤치에 앉아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영희 씨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 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요. 강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는 내 어머니를 아주 오래전에 알았어. 그때 우리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사귀는 사이였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강태준 회장과 연인 사이였다고요? 정말요? 응. 하지만 그때 나는 어리고 용기가 없었어. 집안의 반대 때문에 영희를 버렸지. 강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 아이가 바로 너야, 민수야.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다른 분이에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가. 영희가 그렇게 말했구나. 아마 너를 보호하려고 했을 거야. 강 회장은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뒤바뀌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재벌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이 가난한 삶은 뭐였던 걸까요? 거짓말이에요.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미안하다, 민수야. 내가 너와 영희를 버린 거야.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집안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어. 영희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내 앞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말 비겁했지.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가 매일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고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돼요? 25년 동안 우리가 겪은 고생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없어져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옳았거든요. 저는 이런 게 싫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민수는 빵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 회장은 벤치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빵집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셨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민수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한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구나. 아주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아니야. 짐작은 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 민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응, 민수야. 일찍 왔네. 엄마, 강태준 회장을 만났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야, 정말이에요? 제가 그분의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의자에 앉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아.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를,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보호요? 그 사람 세계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돈과 권력만 있는 차가운 세상이라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지.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버렸어. 집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럼 아버지라고 하신 분은요?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내가 지어낸 이야기야.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엄마는 왜 혼자 저를 키우신 거예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자존심 때문이었어. 그리고 너를 그런 세상에 내맡기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셨어요. 민수야,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혼자 키운 것, 가난하게 산 것, 모든 게 내 선택이었어. 하지만 너무 힘드셨잖아요. 힘들었지. 하지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너는 엄마의 전부야.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무리 강태준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해도 진짜 가족은 어머니뿐이라고.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진짜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도 느꼈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걸까요? 25년 동안 외면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민수는 평소처럼 빵집에 나갔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주말 내내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분노, 혼란, 그리고 묘한 기대감까지 말이에요. 민수야, 괜찮니?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예상했던 대로 강태준 회장이 빵집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2명의 정장 남자들과 함께였습니다. 아마 변호사나 비서들인 것 같았어요. 민수야.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지난번과 달리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강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회사에 같이 가볼 수 있을까? 왜요?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 민수는 망설였어요. 사장님을 바라보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도 돼.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까.
결국 민수는 강 회장과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작은 동네를 벗어나 도심의 화려한 빌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민수야, 긴장하지 마. 강 회장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거대한 빌딩이었거든요. 로비도 호텔처럼 화려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이 모든 게 아버지 것이에요? 민수가 무의식 중에 아버지라고 부르자 강 회장의 얼굴에 기쁜 표정이 스쳤어요. 그래. 그리고 언젠가는 너의 것이 될 수도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민수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이 마치 그림 같았거든요. 앉아라, 민수야. 강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비서가 차를 가져왔지만 민수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데려오신 거예요?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걸 봐. 사진 속에는 젊은 강태준과 젊은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어리고 약했지.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신 거군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강 회장이 또 다른 서랍을 열더니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너에 대한 자료야. 저에 대한 자료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민수는 그 파일을 받아 들춰봤어요. 자신의 출생신고서, 학교 성적표, 심지어 최근 아르바이트 기록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보고 싶었어.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영희가 거부했거든. 어머니가요? 응.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희는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 민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왜 나타나신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후회가 너무 커졌어. 그리고 내 다른 아들들을 보면서 생각했지. 진짜 내 아들은 누구인가 하고. 다른 아들들이요? 응. 나에게는 합법적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어. 하지만 그들은 강 회장이 말을 멈췄어요.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르지. 그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태호야. 회사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생아를 인정하신다고요? 태호라고 불린 남자가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그 사생아인가요? 태호야, 말을 조심해라. 조심하라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런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요.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재산 따위에 관심 없어요. 그래요? 그럼 왜 여기 왔죠? 태호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어요. 저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태호야, 그만해. 강 회장이 말렸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가족들도 반대할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언제 진짜 가족처럼 행동했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짜 가족이요? 저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말씀인가요? 태호가 민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25년 동안 버려둔 사람을 갑자기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맞아요.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도 버려진 기분이에요.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고 재산을 주겠다고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민수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민수야, 잠깐. 강 회장이 부르셨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건 25년 전에 어머니 곁에 있어 주시는 거였어요. 지금이 아니라. 민수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회사 로비에서 나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 회장이 뛰어나왔어요. 민수야, 기다려. 뭐 하러 따라오세요? 미안하다. 태우가 너무 무례했어. 당연한 반응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사생아니까요. 그런 말하지 마라. 강 회장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정식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자격 필요 없어요. 민수가 강 회장의 손을 뿌리쳤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 빵집에서 일하면서. 하지만 민수야, 내게는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어. 더 나은 삶이요? 저에게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지금이 더 나은 삶이에요. 버스가 왔어요. 민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민수야, 다시 만나자. 강 회장이 창문 너머로 말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민수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강태준 회장이 진짜 자신을 아들로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 세계는 자신이 속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수야, 어디 갔다 왔니? 강 회장님 회사에 다녀왔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지금처럼요. 어머니가 민수를 안아주셨어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너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 전 이미 선택했어요. 엄마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밤 민수는 마음을 정했어요. 강태준 회장이 아무리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해도 진짜 가족은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뿐이라고. 그리고 그 복잡한 세계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수는 평소처럼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민수는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어느 목요일 오후 민수가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빵집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강태준 회장이 아니라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우아한 분위기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민수 씨 계신가요? 네, 제가 민수인데요. 여성은 민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강태준 회장의 부인 박미선입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강 회장의 부인이 왜 이곳에 온 걸까요? 아,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박미선과 함께 빵집 앞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직접 당신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박미선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남편이 당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2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후회를 말이에요.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갑자기 나타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잘못은 당신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어요. 박미선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남편을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민수 씨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도 있는. 민수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영희 씨, 정말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굽히지 않으신 걸 보면. 네, 저희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저도 어머니가 되어보니 알겠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박미선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 씨,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이 젊은 시절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신기해요. 그런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사랑이었으니까요. 진짜 사랑이었으니까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는 거겠죠. 그날 저녁 민수는 박미선과의 대화를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어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이셨어요. 엄마, 강 회장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때는 그 사람이 내 전부였거든. 그럼 지금도. 지금은 너가 내 전부야, 민수야.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 미워할 수도 없고. 왜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너도 없었을 테니까. 민수는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강태준 회장에게만 화가 나 있었는데 정작 어머니는 미워하지 않으신다니. 며칠 후 민수는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요. 빵집 일을 마치고 동네 공원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자신을 버린 것은 분명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 25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다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신을 찾아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나다.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네, 미안하다. 갑자기 전화해서. 괜찮아요. 민수야, 내가 너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 뭔가요? 한 번만 더 만나자. 마지막으로.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요?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민수는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영희 빵집에서 만나요. 그 다음날 오후 강태준 회장이 빵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민수야. 네. 민수는 차를 한 잔 드렸어요. 강 회장은 그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 빵집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니? 네.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요. 영희는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고. 강 회장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민수야,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와 영희를 버린 것. 알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니?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시는지, 왜 그때는 어머니를 버리셨는지. 민수야.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지도 사람이시더라고요.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도 있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하자.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을게요.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는. 강 회장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강태준 회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빵집에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게 되었거든요.
어머니도 그런 민수를 지켜보며 흐뭇해하셨어요. 민수야,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무슨 뜻이에요? 미움보다는 이해를 선택한 것 말이야. 민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장이란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고 민수와 강태준 회장 사이에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빵집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어머니 영희의 안부도 전해 듣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금요일 오후 강 회장이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으로 빵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의사들이 발견했어. 그래서 후계자 문제를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민수는 걱정이 되었어요. 많이 아프신 건가요?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는 회사를 물려줘야 할 것 같아. 그럼 형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문제야. 강 회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태호와 태민이는 서로 경쟁하느라 회사를 분열시키고 있어. 둘 다 자기가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회에서는 너를 정식으로 후계자로 발표하자고 하더라.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요? 왜요? 너는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중립적이고 무엇보다 내 진짜 아들이니까. 하지만 저는 회사 일을 전혀 모르는데요. 배우면 돼. 그리고 너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없는 게 있어. 뭔가요? 진정성이야. 돈과 권력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민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동안 그런 큰 회사와는 거리를 두고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후계자가 되라니.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그래, 천천히 결정해라.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원한다면 해도 돼. 어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런 큰 회사를 제가 운영할 수 있을까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알거든. 월요일 아침 민수가 빵집에 나가려는데 TV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강태준 회장이 사생아를 후계자로 지명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의 장남 태호 씨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언론에까지 알려진 것이었거든요. 빵집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뉴스 봤니?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빵집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강태호가 화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그 사생아군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재벌이 될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태호의 말에 민수는 화가 났어요. 저는 가난하게 살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들의 재산도 필요 없고요. 그럼 포기하세요.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라고요? 민수가 일어났어요. 그럼 당신은 뭔가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물론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회사 일을 배웠어요.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법도 배우셨네요.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25년 동안 힘들게 살면서 배웠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태호는 비웃었어요. 그런 걸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직원들을 사람으로 대우할 줄은 알죠. 그때 강태준 회장이 빵집에 들어왔어요. 태호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았어.
강 회장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내 아들이고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 자격이요? 회사 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회사 일은 배우면 되지만 인품은 타고나는 거야. 태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버지, 저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0년 넘게 회사 일을 배운 저는 너는 계속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하지만 최고 책임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타깝지만, 그래. 태호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민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아버지를 꼬신 거죠. 태호야, 그만해. 강 회장이 아들을 제지했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사생아가 정식 자녀들을 제치고 후계자가 되는 걸.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민수의 큰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정말 지쳤어요. 후계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민수가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민수야, 저에게는 이 빵집이 그리고 어머니가 전부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강 회장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민수야, 너에게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큰 일이요? 저에게는 이 작은 빵집에서 손님들을 웃게 만드는 것도 큰 일이에요. 민수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저는 그냥 민수로 살고 싶어요. 누구의 아들도 아닌 그냥 민수로요. 태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강 회장은 깊은 실망에 빠진 것 같았어요. 민수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이미 결정했어요. 민수는 빵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혼자 동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기회를 날려버린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은 돈과 권력보다는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후계자 자리를 거부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태준 회장은 빵집에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가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민수가 평소처럼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강태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강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어요. 민수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너는 어때? 저는 괜찮아요. 둘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세요?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웠구나.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를 생각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너는 현명한 선택을 했어. 강 회장이 빵집 안을 둘러봤어요. 이곳이 너에게는 진짜 집이구나. 네. 여기서 일하는 게 행복해요. 그래.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 강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회사 일은 태호에게 맡기기로 했어. 민수는 놀랐어요. 정말요? 응. 내가 거부하고 나서 생각해봤는데 태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더라. 조금 성격이 급하긴 하지만 능력은 있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강 회장이 뭔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내 어머니, 영희를 만나고 싶어. 민수는 잠시 당황했어요. 어머니를요? 응. 25년 만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어머니께서 만나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께 강 회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네.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만나보자. 정말요? 2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만나봐도 될 것 같아. 다음 날 강태준 회장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민수의 집에 왔어요. 소박한 원룸이었지만 강 회장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에요, 태준 씨.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수는 차를 끓여드리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안하다, 영희야. 정말, 정말 미안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왜요? 너와 민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태준 씨,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이야? 네. 미워할 만큼 여유가 없었거든요. 민수를 키우는 게 더 중요했어요. 영희야. 하지만 고마워요. 민수라는 소중한 아이를 주셔서. 어머니가 민수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제 인생이 행복했어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수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너 덕분이야. 당신을 닮은 부분도 많아요. 고집스럽고 의리 있고. 두 사람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영희야,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태준 씨.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대신에 친구가 되어요. 민수의 부모로서. 강 회장은 실망스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날 이후 강태준 회장은 정기적으로 빵집에 왔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어머니 안부도 물어봤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태우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강 회장은 태우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민수야, 내가 거부해준 덕분에 태우가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 다행이에요. 그리고 태우가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 몇 일 후 태우가 빵집에 왔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수 씨,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막말을 했어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제가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태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오히려 당신에게서 배운 게 많아요. 저한테서요? 네. 진정으로 소중한 게 뭔지 그걸 당신이 보여줬어요. 태호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민수도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강태준 회장이 빵집에 와서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민수야, 이 빵집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무슨 뜻이에요? 체인점으로 확장하는 거야. 영희 빵집이라는 이름으로. 민수와 사장님이 놀랐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큰 사업은 내가 도와줄게. 투자자로서 말이야. 강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모든 매장에서 진심을 담아 빵을 만들어야 해. 돈보다는 손님들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민수는 사장님과 상의한 후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6개월 후 영희 빵집은 동네에 3개의 매장을 가진 작은 체인이 되었습니다. 각 매장마다 따뜻한 분위기와 맛있는 빵으로 유명해졌어요. 민수는 본점의 매니저가 되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빵을 굽는 일을 하셨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가끔 각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빵집 간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영희 빵집.
이 간판에는 이제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후회와 용서,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까지. 민수야. 강 회장이 다가왔어요. 뭘 그렇게 보고 있니? 그냥 간판이 예뻐 보여서요. 그래. 정말 예쁘다. 강 회장도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영희야, 고마워.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뭐가 고마우세요?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서. 민수는 강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요. 그래. 이제는 앞으로만 보자. 두 사람이 함께 간판을 바라봤어요. 영희 빵집이라는 글씨가 따뜻한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빵집 문을 닫을 시간, 어머니 영희가 앞으로 나오셨어요. 민수야, 태준 씨도 저녁 같이 드시고 가세요. 괜찮나?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제는 가족이잖아요. 어머니의 말에 강 회장과 민수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영희 빵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 간판은 이제 단순한 상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길고 복잡했던 여정이 끝나고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희 빵집의 간판은 오늘도 동네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